왜 내가 폰을 사면 한 달 뒤에 새 폰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도와줄게. 2.5초 동안 볼 수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솔직히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스마트폰을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의 출시 주기를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존버를 하면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분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언제 출시될지 모르니까 그냥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구입을 하더라도 며칠 뒤, 몇 달 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리한 2021년에 새롭게 출시될 스마트폰, 태블릿을 언제 구입하면 좋을지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버를 하더라도 더 똑똑하게 존버를 할 수 있겠죠.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파생된 제품들과 비인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삼성과 애플, 그것도 플래그십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만든 출시 주기표를 보면 먼저 이제 스마트폰은 갤럭시 S 시리즈가 메인이잖아요. 처음 갤럭시 S 1세대가 2010년 3월 24일날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S2가 2월에 출시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 대략적인 차이가 이제 한 327일 이후에 출시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S3가 다음해인 5월, 보통 스마트폰들은 1년 주기로 출시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5월달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기가 늘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S4는 다음해인 3월, S5는 2월, S6는 3월, 가면 갈수록 2월과 3월 정도에 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올해 출시한 S21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좀 빠르게 1월 15일날 출시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일수의 차이를 보면 대부분 거의 1년 주기로 출시를 하지만 대략 330일이 넘으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할 주기가 되었다 임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D 플러스 39일, 지금은 S21을 구입해도 좋을 시기라는 것이죠.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2011년도에 처음에 출시를 했어요. 이것도 9월에 출시를 했고 이후에는 8월 말 아니면 9월 초, 갤럭시 S 시리즈는 2월인 MWC 기점으로 출시를 했고 노트는 하반기 이파를 기준으로 출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전략 플래그십, 하반기 전략 플래그십 이렇게 나눠지는 것인데 노트 시리즈는 비교적 S 시리즈에 비해서는 꽤 주기적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 350에서 360일 정도 전후로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출시를 했다가 이제는 8월 초까지 내려오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노트 20 기점으로 단종 예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넥스트를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출시를 한다면 이제 예측해볼 수 있죠. 대략 8월 초에 출시를 했으니까 만약 노트 20 후속작이 나온다면 8월 초에 출시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등장한 Z 폴드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Z 폴드가 아니라 처음에는 폴드로 출시를 했지만 이제 삼성에서 폴더블 폰은 다 Z 시리즈로 밀고 나가려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갤럭시 폴드가 2019년 2월 공개가 되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곧 출시 예정이었지만 내구성 이슈로 인해 좀 하반기로 밀려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5일에는 폴드2가 공개되었고 이제 9월에 한 번 더 언팩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Z 시리즈가 2세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시 주기를 알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다음 3세대 폴드는 아마 이제 2월과 8월 사이, 대략 한 5, 6월 사이 정도에 공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D 플러스 202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존버를 해야 될 시기이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로 구입한다면 그거는 더 좋은 시기고요. 다음은 Z 플립 시리즈입니다. 폴드와 플립은 이제 같은 Z 시리즈인 것은 동일하지만 뭔가 이제 폴드와 플립 이제 라인업이 조금 다르게 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Z 플립은 작년 2월에 처음 출시를 했고 이제 새로운 2세대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사이클 주기에 맞추려면 이번 2월에 출시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 삼성에서 노트 라인업을 없애고 그 자리를 Z 시리즈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출시한다면 폴드 3세대와 플립 2세대가 같이 출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제 플립은 한번 출시되고 이제 2세대가 출시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마 출시 주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폴드 3세대가 출시될 때쯤 같이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면 확실히 출시된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출시 주기를 더 쉽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뜬금없이 늦춰지거나 더 빨리 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특히 삼성 갤럭시 탭 시리즈가 예측하기 좀 많이 어려웠는데
갤럭시 탭 시리즈는 파생된 모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 되는 모델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갤럭시 탭 S가 출시했을 때는 14년도에 출시를 했고, 이거는 이제 6월, 2월, 8월 이렇게 계속 이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처음 1세대와 3세대는 주기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이후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갤럭시 탭은 8월 초에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럼 이번 갤럭시 S8 역시 8월 정도에 출시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은 구입하기에는 괜찮지만 이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이제 존버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애플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애플은 비교적 조금 더 정리하기가 쉬웠는데 애플은 삼성에 비해 스마트폰 라인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의 뭐 보급형이나 중국기도 잘 없고 플래그십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은 비교적 꾸준히 거의 심지어 날짜의 변동도 크게 없을 정도로 주기의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 처음 출시된 건 2007년 1월에 공개를 했지만 이후에는 6월 WWDC에서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하기 시작했죠. 6월 10일, 6월 9일, 8일 요 시점을 간격으로 계속 출시를 했고, 특이하게 아이폰 4S가 출시되었을 때 애플은 항상 6월에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했지만 이제 하반기 9월부터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4S부터 10월, 그 다음 5는 9월, 그리고 나서 계속 9월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유독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2 시리즈만 한 달 뒤인 10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아이폰 12를 구입하기에는 D 플러스 132일, 그래 365일 정도 중에서 3분의 1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구입해도 나쁘지 않을 시기이죠. 만약 이 출시 주기인 9월과 10월이 다가가는 한 7월이나 8월 정도면 급하지 않다면 존버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아이폰은 365일 근처로 큰 변동 없이 출시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SE, 삼성과 애플 모두 공통적으로 1세대와 2세대, 한 3세대와 4세대 정도까지는 주기가 크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아이폰 SE도 보면 16년도에 출시를 했지만 2세대 SE는 1486일이 지난 2020년 4월에 공개를 했고, 또 다음 모델, 그러니까 이 주기로만 본다면 한참 뒤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야지만 원래 아이폰 SE 플러스가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죠. 사실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후속작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델이에요. 왜냐? 많은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아이폰은 많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아이패드입니다. 저도 아이패드가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정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체감되었거든요. 처음 아이패드가 2010년에 출시를 하고 비교적 2세대부터는 꽤 주기적으로 3월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보면 4세대까지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나왔지만 여기서 보니까 또 토사구 팽패드가 여기서 딱 보이는 게, 이상하게 애플은 3세대 아이패드를 2012년 3월에 출시하고 4세대 아이패드를 당해 연도인 10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세대로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5세대 아이패드가 17년도에 이제 오랜만에 1610일이 지난 후에 출시를 했고, 6세대 아이패드는 1년 뒤, 7세대 아이패드도 1년 뒤보다 조금 더 증가한 이제 9월에 공개했고, 8세대 아이패드도 9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새로운 9세대 아이패드는 지금 출시된 지 160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출시를 한다면 올 9월에 새로운 아이패드가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아이패드 미니인데 얘도 꽤 특이해요. 왜냐면 첫 아이패드 미니가 10월에 공개된 이후 계속 10월에 출시되었다가 미니4가 9월, 그리고 미니5가 1285일이 지난 19년도 3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주기를 봤을 때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거의 4년 만에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시를 한다면 올 3월에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주기가 너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미니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이폰은 꽤 일정하게 나오는데 아이패드는 지 멋대로예요. 다음은 에어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아이패드 에어가 13년도 10월에 출시를 했고 2세대도 거의 1년 뒤에 출시를 했어요. 하지만 얘도 특이하게 3세대는 1613일이 지난 19년 3월에 출시를 했고 4세대는 또 1년보다 조금 더 증가한 9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 5세대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넥스트가 지금 D 플러스 160일이다 보니까 3월에 출시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고, 만약 출시를 한다면 9월 정도에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얘가 3월에 출시를 한다면 또 토사구팽 패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얘는 11인치형과 12.9인치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예요. 작년에 출시된 모델을 4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2세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2.9형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두 동일한 크기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처음에 9.7인치, 10.5인치, 11인치형은 이제 두 번 출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4세대이지만 11인치형으로 보기에는 2세대인 그런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첫 번째 모델이 16년도 3월에 출시를 했고 두 번째 모델이 17년도 6월, 굉장히 특이하죠. 세 번째 모델이 18년도 10월, 네 번째 모델이 20년도 3월입니다. 얘는 예측하기가 꽤 어려운데요. 일수의 차이를 보면 500일 정도 근처로 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두 개에 맞춘다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공개할 수 있지만 얘도 약간 추측하기는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2.9형 요거는 15년도부터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2세대부터는 11인치형과 거의 비슷해요. 아니 동일한 날짜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와 다르게 12.9와 11인치형은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데 얘도 이제 곧 출시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러한 모델은 존버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언제 스마트폰, 태블릿을 구입해야 가장 좋은지 수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본문 밑에 링크로 걸어 두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 개인적인 추천은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처음 출시되었을 그 직후 그때 구입하는 게 가장 이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통신사 물량보다 자급제의 판매량이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출시되자마자 구입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오랜 기간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출시 초기에 자급제 사전 예약 혜택이 폴드2 같은 예외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전 예약 때 구입하는 것이 꽤 많이 평타 이상으로 저렴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기까지 가장 오래 쓴다는 그 메리트를 합쳤을 때 저는 출시 직후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고 용도로만 봐야 하지 간혹 출시 사이클이 회사의 사정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용도로만 보고 내가 언제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되겠다, 지금 이것을 구입하면 좋을까, 이러한 사이클 참고 용도로만 봐주시면 더 좋은 최신 기기를 구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곧 있으면 다음에는 8K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착한 녀석이에요.